네, 지난 한 해 2021년 한 해를 달궜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NFT라는 단어가 있죠. 굉장히 광풍에 가까운 그런 인기도를 자랑했었는데 이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굉장히 신개념의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광풍이라는 말이 예. 적합한 게 뭐냐면 뭐 우리말로 풀이하면 미친 바람이잖아요. 근데 예. 왜냐하면 그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또 그만큼 뜨겁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 버블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우리 교수님은 NFT가 새로운 버블이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야? 어떤 걸로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메타버스가 뭐 NFT가 뭐 메타버스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컬렉션, 뭐 예술 작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현실 세계라는 거하고 가상 세계라는 거 이제 구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뭐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고요. 네. 그러한 연결점으로서 그 NFT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블록체인 하면은 뭐 그다음 세계에 뭐가 나올 것인지 코인밖에 보여준 게 크게는 없잖아요. 예. 근데 뭐 NFT도 코인과 기반해서 또 이더리움이나 이런 어떤 블록체인 기반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파일 진품 증명서잖아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하나의 블록체인의 킬러 앱이다. 블록체인의 킬러 앱이고 앞으로 어떤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NFT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은 예. 거품이 있었어요. 예. 네, 지금 아마존의 그 닷컴 버블 때 가격을 보면은 90몇 %도 더 잃었습니다. 정말 쌌거든요. 예. 그런데 뭐 $2에 샀다. 그러면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액분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액면 분할을.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진짜 뭐 NFT가 뭐 가치가 얼만큼 올라가는데 저도 사실 NFT 관련된 주식 산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NFT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제가 샀을 때는 안 오르더라고요. 손절매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배나 올랐더라고요. 예.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CG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때는 NFT라는 말만 붙이면은 다 주식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광풍이었고 거품이라는 것은 꺼져봐야 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이라는 것이 항상 발달하기 때문에 예. 거품은 어떤 산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하기도 하다. 네, 필요하기도 하다. 예. 이렇게 말씀. 현재 NFT의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은 97% 정도 줄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미래의 기술로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조 교수님께서 퀴즈를 만들어 오셨대요. 다양한 예.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퀴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NFT는 땡땡이다. 저거 뭐 너무- 누구나가 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NFT는 폭락이다. 모르겠네요. 네. 다음번에 한번 와, 뭐 예. 나오는 말 한번 NFT는 보죠. 정답은 지대. 지대군요. 지대가 근데 이거 딱 저거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생각해서 만든 말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한정판이라는 것도 있고 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 땅이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도 2,100만 네네, 개가 딱 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NFT라는 것은 이제 보통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박찬호라는 선수도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얘는 고인이 대신 최진 씨도 한때 굉장히 국민 배우였고 대체 불가능한 배우였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말이 그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는 추가적인 수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한정돼 있고 더 이상 안 는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수요 곡선을 저희가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뭐냐?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감이거든요.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정말 공감을 해. 그러니까 NFT 사실 공감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저희 공감을 먹고 살고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들은 다 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NFT는 결국 지대 추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대 추구 행위가 이 공감을 없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냥 뭐 솔직히 저희가 뭐 와시 트레이딩 해가지고 그 자전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자전거래 이게 뭐 제가 불법인지 NFT가 이제 규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네네.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공감이라는 것이 무너진다면은 그건 폭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NFT는 지대인데 저렇게 되려면은 한정판이라는 것만 되지 않고 공감이라는데 공감이라는 건 결국 로열티잖아요. 그렇죠. 그 로열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결국 뭔가 팬덤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누군가의 인플루언스가 영향을 미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또 필요한 거죠. 저희가 이제 뭐 BAYC라고 저도 이제 뭔가 이거 뭐 무슨 원숭이 네, 지루한 원숭이 예, 지루한 여트 원숭이 클럽이요. 여트 클럽인가 네. 뭐 이게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오픈시에서 뭐 가장 잘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팬층이 확실한 거고 작년 2021년 초만 하더라도 제일 싼 게 3억이라고 들었어요. 했으나 지금은 지금 얼마인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죠. 예. 바나나에다 테이프 붙이고 바나나에다 왔나요? 테이프를 붙였잖아요. 예. 근데 저걸 보면은 왜 그랬을까요? 저게 해고 가격이 얼마냐 했을 때 12만 아, 저기 작품이구나. 네, 예술 작품이에요. 작품이군요. 예술 작품이에요. 코미디언이라는 예술 작품인데 저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저게 이렇게 1917년인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그 작품이 이제 이 작품 말고 그 디시안이요? 변기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예. 샘이요, 샘. 샘. 네. 예. 그러니까 그 변기 네네네. 관련되는 네네. 거. 제목은 근데 샘. 제목은 샘이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뉴욕에서 다른 가명을 써가지고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풍자를 한 거죠. 우리가 보이는 이 망막의 예술이라는 거하고 항망막의 예술이라는 거를 비교를 했어요. 예. 그 항망막의 예술이라는 거는 보이는 그 너머의 예술이라는 거죠. 예. 그 보이는 너머의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병기 이런 걸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서. 그리고 뭐 고가라 해가지고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예술품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는 거고. 하나의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풍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저거 넘어서 자본주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병기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비판한다는 게 되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흔한 바나나인데 그리고 저기다 테이프를 하나 붙였는데 12만 달러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잖아요. 네네네. 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게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 현실을 또 풍자할 수도 있는 거고, 흔한 바나나인데, 야, 근데 왜 내가 이게 그 전에 이런 거 비슷한 것들 만들었는 분들도 12만 달러 받았어. 네. 왜 내가 못 받아야 하느냐. 근데 저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게 저게 본질적 가치가 있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본질적 가치라는 거는 사실 말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뭐 퍼나 PBR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 가치는 얼마라는 건 얘기는 하지만은 근데 사실 예술 작품이나 우리도 코인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코인에서 본질적 가치가 얼마느냐. 근데 사실 아까 그 부분은 대중이 저기에 부여한 공감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감을 먹고 사는 것이 NFT니까. 그래서 저 작품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그래서 아까 거품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게 거품이냐 아닌 거품이냐는 것은 그거 대중이 거기에 따라서 매겨주는 가치가 이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 바나나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 생각한 거예요. 코미디언. 뭐 옷을 풍자하니까 네. 제목이 코미디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자하는 걸 통해서 가격 너머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본질적 가치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미술 작품을 갖고 오셨으니까 이게 바로 NFT의 가치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거품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싸졌잖아요. 그러면 아까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은 다른 말로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거고 일종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자산인데 이 가치를 어떻게 책정하는 건가요? 이 NFT 같은 거는. 네. 그 문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치를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저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가 적정한가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비트코인이나 아까 그 가격 가지고 얘기하신 앞에 이제 네,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계셨는데 비트코인도 결국은 뭔가 하면 통화로서 사용한다 했을 때 이 가치를 매기는 환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봤었을 때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산식을 가지고 이건 통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공식대로 했을 때 그러면은 사실은 비트코인도 많이 매스 어답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이게 가치가 올라갈 수도 왜냐하면 제한되어 있는 거 숫자이기 때문에 통화는 제한되어 있고 숫자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나는 거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건 객관적인 걸로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뭐 GDP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신뢰 역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하면은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신뢰가 비트코인에 부여하는 신뢰가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폭락이라든지 아까 뭐 요즘에 나오는 FX 사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전체 비중에서 전체 우리 그 금융 자산이라든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보았었을 때 그 수치에서 차지하는 어떤 코인이나 이런 것들의 비중이 크다면은 이게 굉장히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신뢰를 먹고 사서 매스 어답션이 됐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번질 수도 있는 가능성. 지금은 굉장히 별로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게 의미 있는 숫자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NFT에 대한 가치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 이건 예술 작품이잖아요. 네네네. 예술 작품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지 이게 뭐 객관적 가치로 이게 얼마이다 이라는 부분 같은 것들은 물론 기반이 되는 그 예술 작품에 따라 가지고 원래 그 기반이 되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작품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작품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 작품하고 연동되어서 만약에 가격이 매겨진다면은 그런 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 또 전혀 그게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술 작품을 불태운 사람 아시죠? 네. 그 프리다 kahlo 예, 작품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망했죠. NFT로 돈을 벌기 위해서 네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팔렸잖아요. 네네네. 보면은 실제 가격이 그만큼 높은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다르다.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실물을 없애버렸는데 오히려 다시 그 NFT로는 별로 안 팔린 거잖아요. 예.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퀴즈로 좀 보겠습니다. NFT는 디지털 땡땡 역할을 하는 가상 자산이다. 이건 NFT 정의하고 관계되는 것 디지털 같아요. 예, 등기부등본? 디지털 등기부등본? 뭘까요? 이제 트윈. 트윈인데 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했었을 때 그 전에 보면은 저희가 메타버스 시간에서 할 때도 이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는 거니까 쌍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NFT는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가상 세계를 연결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또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에서 작동이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 나도 나라는 존재도 저번에 디지털 미 할 때 예. 결국은 뭔가 하면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미인 거고 예. 그게 또 이제 NFT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똑같이 붙인 거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예. 그 그림이 이제 디지털 트윈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 가상의 세계하고 현실의 세계가 이제 점점 구분이 없어지는 세계로 넘어갈 때 결국은 NFT가 그 더욱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NFT가 적용된 자산의 추이가 저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저게 2020년까지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예. 근데 저게 2021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모건 스탠리가 말하기를 400억 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예. 3억 3,804만에서 100배 400억 달러로 간 우와.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NFT의 열풍에 휩싸였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1, 2월 달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네. 420억 달러까지 찍었으나. 찍었어요. 근데 그러나 지금 많이 그거는 3, 4, 5, 6은 아니었고 예. 그 뒤에는 이제 지금 통계가 아직 안 네, 잡혀서 맞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아마 많이 여하튼 우리가 닷컴 버블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버블이 발생하고 또 인터넷이 갔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인터넷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NFT 마켓을 봤었을 때 뭐 저게 이제 그 전에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피지컬 에셋 못지않게 디지털 가상 자산이 에셋이, 저렇게 계속해서 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디지털 트윈? 이제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NFT가 거품이었다, 뭐 강풍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네. 저렇게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저기에 NFT 콘텐츠별 점유율을 보면은요. 이 메타버스라든지 예술, 게임, e스포츠, 뭐 수집, 유틸리티 뭐 이런 여러 가지로서 전방위적으로 생기고 있네요. 전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 NFT는 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라는 말을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과 이제 메타버스를 잇는 매개체로서 NFT가 사용이 훨씬 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앞으로 NFT가 지속적으로 좀 시장이 커지고 발전을 해야 될 텐데요. 뭘 해결하면 좋을까요? 발전 뭐 고전에 방향을 좀- 앞서서 예,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발전 방안 같은 것들을 이제 말할 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왜냐면 환경적인 것도 있고. 예. 근데 환경적인 걸 생각했을 때도 요즘에 말씀은 이제 뭐 그 비트코인은 아니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POW 아, 예, 네네. 그 뭐 작업 뭐라 그러죠? 작업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방식으로 POS로 전환했죠. 바뀌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돈 먹는 하마였는데 아, 돈 먹는 그러니까. 하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에너지 먹는 하마였는데 에너지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전력 소비량이 훨씬 낮은 쪽으로 가는 네네네. 이런 방향이 또 네네,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자금 세탁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역시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 장치 같은 것들 하고 지금 디지털 자산법이라든지 이런 거 제정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그게 유틸리티 정권이냐 아니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 유틸리티 정권이냐 유틸리티형 그 코인이냐 코인이냐, 아니면은 증권형 증권형이냐. 코인이냐에 네네. 따라 가지고 이제 법 같은 것들이 적용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정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기술이 이제 완벽하지 뭐 블록체인도 그렇고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NFT
그 블록체인도 탈중앙화로 하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네네네. 거고요. 예. 그래서 뭐 법과 규제 같은 것들이 하루 빨리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사실 뭐 저작권이 있는가하고 아닌가하고 이거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부분들 뭐 플레이 투 언 뭐 이런 들 외국에서 허용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NFT를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마지막 정의는 NFT는 뭔가에 근원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예.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고 점인데요? 철학적이 네. 있고 최종 단계의 그런 단어네요. 뭘까요? 저는 이제 이제 웹 3.0이라는 거하고 저희가 이 NFT 부분하고를 이제 구분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사실 아까 연결에서는 아까 연결의 부분에서 아까 디지털 더 트윈이라는 거 트윈, 얘기를 네네네. 했잖아요. 그거는 테더를 만드는 사람이 네네. 얘기한 거예요. 얼마 있으면 모든 자산은 소비재를 제외하고 모든 게 디지털로 디지털로 하겠다. 해야 될 수 있다. 윌리엄 캐컬린가요? 맞아. 그 양반이? 네네네. 예, 뭐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버너스 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의 아버지 아닌가요? 네, 인터넷 아버지예요. 네네. 예,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딱 한 건데 이제 결과 뭔가 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1.0에서 뭐 검색하는 거 2.0에서 쌍방향, 3.0에서는 가치. 이제 가치를 해서 참여자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웹이라는 것 이게 이 사람이 웹 소스 코딩 뭐 해가지고 이거 팔았는 게 엄청난 가격에 팔렸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사람도 역시 풍자한 건데 근데 웹에 그만큼 중요한데 웹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각자의 자신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창조하고 참여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얼마만큼 웹 3.0이 중요하고 탈중앙화된 어떤 플랫폼에서 저희가 훨씬 더 자유를 누리면서 네네네. 그 빅테크 기업들이나 뭐 이런들에게 뺏겼던 어떤 주권을 네네. 저희가 회복해서 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로서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이 NFT의 웹 3.0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시장의 흥망과 관계없이 실용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트의 조원경의 이슈피디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